멋있어서 눈물을 흘린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잘하는 거를 딱 하나만 꼽자면 제가 그간 하루에 50명 그리고 한 달에 거의 1,500명을 만나면서 진짜 소통 잘하는 방법을 꼽자면 너무 쉬워요. 대답을 하면서 호칭을 붙이거나 맥락을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대답에 호칭을 한 번 붙여주면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깍듯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친화력이 높게 보일 수도 없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맥락을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오후 3시까지 처리해주세요 라고 오더가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까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뻐꾸기 화법으로 붙였거든요. 대답과 함께 저 사람이 했던 말을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리마인드만 해주는 거예요. 이름을 한번 언급해주고 호칭을 붙여주는 거는 상대방의 존재와 존중을 함께 담아서 보내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본인만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32살인데 저희 사촌동생이 이제 막 20살이 됐어요. 어느 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근데 말미에 꼭 이런 말을 붙이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운동할 거야. 그리고 나 다음 주부터 무에타이 배울 거고 10년 뒤에 사업할 거야. 하고 싶은 마인드맵 중에 지금 당장 하겠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전화하겠다던 무에타이는 지금 네이버에 동네 기반으로 검색해서 전화 3군데 돌리면 가격 비교되고 상담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지금 저랑 먹고 있는 치킨에서 닭가슴살 부분부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일주일 뒤, 2주일 뒤, 1년 뒤 미루게 됩니다. 일주일 미룰 일은 10분 안에 끝날 일들이니까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게 맞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잘하는 거를 딱 하나만 꼽자면 도움을 청하는 일이에요. 내 아이디어에 의견을 구하는 일, 내가 부족한 인사이트에 대한 도움을 얻는 일. 도움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엄청난 복이잖아요. 이 복을 정말 잘 쓰고 잘 받고 잘 주는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유의미하게 갈 수 있거든요. 저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정부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이고 같이 시작했던 멤버들에게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을 빌렸고 지금 팀원들의 각자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2시간 동안 강남을 왕복을 하면서 미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로 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어 있지 않으면 쓰러지거든요. 그게 사람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손을 뻗을 줄 아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막 20살이 된 그 동생이 친구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친구 없으면 못 살았거든요. 친구는 닮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말하는 게 비슷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해야 진짜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른이 돼서부터는 가치관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게 정말 많이 달라져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한됐던 것들이 많이 풀리거든요. 그 자유로움 속에서 본인을 찾아가는 게 진짜 어른이기도 하잖아요.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랑은 자주 안 보게 돼 있어요. 저는 모든 친구들이랑 뜨뜻미지근하게 만납니다. 식지도 않고요. 활활 타오르지도 않아요. 초등학교 중마고들, 고등학교 절친들도 분기별로 보면 많이 봅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도 가정을 이루고 일을 하고 거리를 멀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에 너무 목매지 말고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상처받지 말라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생각보다 20대 초반과 중반에는 칠흑 같은 어둠 같아요. 당장 내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그래서 20대 초중반 후반까지도 계획이 잘 안 세워져. 그런데 신기하게 본인의 호흡대로 살아가다 보면 만 30이 이렇게 넘어가면 생각보다 많은 게 안정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재무, 나의 커리어, 내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관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비교하지 말고 본인의 속도대로 본인을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본인 스스로에게 돈을 쓰고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말라고 하고 싶거든요. 돈도 소비를 해본 놈이 어떤 소비가 가치로운지 알아요. 그렇다고 흥청망청 쓰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틀었어요. 마릴린 먼로 얘기였거든요. 엄청 몰입해서 보면서 멋있어서 눈물을 흘린 게 처음인 것 같아요. 핀업걸이나 섹시 아이콘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생아로 태어나서 고아원에서 자라고 진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 마릴린 먼로가
했던 진짜 기특한 일이 뭐였냐면 본인에게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공장의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배우라는 꿈을 가지고 그 작은 임금으로 액팅 스쿨에 다녔다고 해요. 꽤 유명한 여배우로 칭송받을 때도 연기학원을 꾸준히 다녔다고 합니다. 본인의 가치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경험하고 배우고 여행하는 것에 쌓아놨던 달란트를 언젠간 씁니다. 배우는 거, 문화생활을 즐기는 거 이런 거에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서 잘 쓸 줄 알아야 잘 벌기도 합니다.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첫인상이랑 되게 의외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성이 드러나는 순간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예를 들면 주식이라고 하면 적당히 나가다 갑자기 상승 곡선을 탈 때가 있어.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 너무 나대는 사람이 있어. 착각하는 거지. 계속 잘 나갈 줄 알고. 김창옥 선생님이 한 말이 인간은 착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계속 잘 나갈 줄 안다. 두 번째, 계속 안 되기만 할 줄 안다. 제가 만나본 진짜 겸손했던 어른은요, 참PD님이었어. 알파라는 조찬 모임에서 애주가 참PD님을 처음 뵀어요. 제가 술을 별로 즐기지 않았던 사람이라 잘 몰랐어. 그 모임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 참PD님 좌우명이 뭐냐. 근데 참PD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척지지 말자. 누군가에게 피해 끼치고 상처 주지 말자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근데 이 말은 내가 손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좋은 말을 해주진 못할 망정 악담은 하지 말자야. 근데 저거는 정말 많은 경험과 인내로 이루어진 말인 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저도 누군가 척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손절을 하더라도 티 안 나게 해. 그래도 거리를 두는 거지 손절로 딱 끊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손절 이꼴 거리두기예요. 그리고 인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연인이었을 때 헤어지거나 동료였을 때 퇴사할 때, 그러니까 끝을 볼 때 진짜 이 사람이 나와요. 제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되고 한 3, 4년 정도 오래 일했던 마케터라고 있어. 그분이 퇴사하시고 1년이 지나도 저는 결혼식도 가서 축복을 드리고 스승의 날에 문자가 오더라고. 제 인생의 첫 사수이자 지금 생각해도 멋진 대표님이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야. 퇴사하고서도 우리 연락해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 근데 퇴사하고 나서 엄한 소문이나 뜬구름 없는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유형들도 있어.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아니지. 좋은 얘기도 빨리 돌거든요. 근데 나쁜 얘기도 빨리 돌아요. 그리고 조직에 6개월 담아두더라도 이 인연은 오래가요. 서로 가장 빛날 때를 알아주는 동료잖아. 마지막까지 깔끔해야 돼. 진짜 인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술 취했을 때가 진짜 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해. 어떤 법이요? 술이 만취했을 때 벌인 범죄에 대한 감형이 있잖아. 난 그건 사라져야 된다고 봐. 그게 진짜 그 사람이거든. 제 주변에는 술버릇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귀여운 술버릇은 있어. 저희 집 아저씨는요, 문 앞에 안 나와줬다고 속상해. 그렇게 속당해해요. 근데 술 먹고 욕을 많이 하거나 힘이 세지거나 들어 눕거나 술을 끊지 않은 이상 안 고쳐져요, 그거 잘. 근데 깨어나면 기억을 못한다? 그런 사람 미치는 거지. 제가 얼마 전에 한의원을 갔어요. 근데 한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평소에 긴장도가 높은 사람들이 술을 자주 먹는데 계속 경직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술을 찾게 된대. 그래서 술 취했을 때 술버릇 안 좋은 거는 거리를 둬야 돼. 스스로 깨닫게. 참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 많거든. 아, 내만 같지 않다. 근데 이게 남도 아니고 가족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아껴야 될 때가 있잖아. 그때가 언제냐면 나랑 인연을 영속할 이유가 없는 사람, 오래 볼 거 아닌데 왜 에너지를 쓰는 거야? 손절할 사람한테 괜히 훈수 두거나 내가 이래서 너랑 손절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뭐하러 그래? 적당히 거리 두면 되지. 7년에서 8년 정도 연락을 안 했던 친구가 있어요. 부고 문자를 받은 거지. 본인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일하는 중에 그 부고 문자를 받고 깜짝 놀라서 장문의 편지로 답장을 했어. 너무 놀랐겠다. 내가 시간이 되면 꼭 찾아뵈러 갈게. 마음 잘 추스리고 있어. 라고 이제 답장을 보낸 거지. 근데 그 다음날 그 부고 문자를 눌러보니까 발인을 하셨더라고요. 아쉽다 이랬는데 제가 부의금을 챙겨드리지 않았어. 거기까지가 내 마음이었거든. 위로는 드리지만 인연이 지속되는 것은 사실상 내 마음속에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이 말이 계속 들리는 거야, 나한테. 몰상식한 친구라고. 옛날에 불같았던 성격이면 연락하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굳이 설명을 안 하는 거야. 왜? 인연을 지속할 생각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뒤에서 이야기를 많이
많이 하는 사람이랑 가까워지잖아요?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양산이 돼. 아예 거리를 두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가능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랑 만나세요. 그리고 내가 약간 힘든 일이 있어도 가능한 전가하지 마세요. 내가 우울하고 힘든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전가한다고 해서 내가 나아진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 왜 누구한테?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지 약을 주지. 내 친구나 가족한테 말해봤자 약도 절도 안 준다고. 그러니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옆에 두는 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끼리끼리 사이언스잖아요. 이거 팩트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사회생활 다 일찍 하니까 학교 졸업해도 20대 초잖아요. 저희 회사의 주니어들도 중반 넘어가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다 조숙해, 20대들도. 20, 30대를 떠나서 없어 보이는 행동 한 가지만 뽑자면 뭐예요? 욕하는 거? 욕하는 거.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조금 저렴한 단어나 사용하는 어휘가 좀 쎄한 거. 맞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없어 보이는 행동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조금 아는데 많이 아는 척하는 것도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상대방과 대화가 돼야 되는데 가르치듯이 말하는 유형도 있고, 모르는 것 같은데 겉핥기로 아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상대가 그 주제에 대해 더 사실 깊을 수 있고 정보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한다고 많이 하는 척하고 하면 금방 탄로나요. 그럼 약간 분위기가 쎄해지거나 알맹이가 없어지지, 대화에. 모르는데 아는 척하다가 상대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기기 시작해요. 조금 아는 걸로 전부를 아는 것처럼. 그러는 상황을 제가 제3자로 지켜본 적이 있는데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또 진짜 없어 보이는 거는 사회생활 한 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탓하는 거. 본인의 행동이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부사들을 붙여요. 내가 지금 없이 사는 거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야. 환경 탓을 하면서 합리화하는 것. 그거는 앞으로도 없이 살 가능성이 조금 높다. 솔직하게 말해서 본인의 게으름과 의지 박약을 환경 탓하면서 무마하려고 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이거는 20대 때는 또 다른 것 같고, 만 30대 넘어가고부터는 환경 탓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본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시무식 때도 말한 게, 인간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고통과 플러스 자아 성찰 이꼴 성장이에요. 다이어트 비디오에서 빌리 아저씨가 no pain, no gain 막 이러면서 막 치얼업을 해줘요. 너가 지금 힘들지? 지금 살이 빠지고 있는 거야. 넌 성장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말들을 막 해주시거든요. 나에게 고통이 오고 자아 성찰을 하고 그렇게 되면 성장이 되는 거죠. 근데 자아 성찰이 빠져있잖아? 그러면 성장이 안 돼요, 결국. 그래서 30대 넘어서 없어 보이는 것 중에 저는 가장 큰 게 환경 탓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더 어디서 느꼈냐면, 나는 솔로만큼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오은영의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부부가 나와서 부부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부부 금쪽이 프로그램이에요. 2개를 연달아 봤었는데 정말 없어 보이는 태도 하나랑 너무 울컥울컥해서 진짜 안아주고 싶다라고 생각한 부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유형의 부부는 여성분이 남편분을 의부증이 있는 것처럼 너무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남편분이 7, 8년 동안 핸드폰도 없이 살고 단돈 10,000원도 못 가지고 다닐 만큼 너무 시달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이 옛날에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바람피는 것을 보아서 본인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적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의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줄 사람이야. 나의 의부증을 넌 이해해줘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합리화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본인이 지탄받아야 마땅한 행동들을 트라우마를 기반으로 합리화시키려고 저는 보였어요. 분명히 인생을 살아오면서 희노애락이 없는 삶이 어딨어요. 멀리서 보면 희극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아픔과 건강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다 있잖아요. 아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거든요. 대단한 재벌의 2세도 결핍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후자의 부부는 24살 남편과 ADHD 아내라는 부부였는데 그 아픔이 보였어.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삶의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 심지어 그 아내는 ADHD가 있어서 집안을 정리를 못해요. 근데 한 번도 본인들의 트라우마로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그 부부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 진짜 엄청 맛있는 밥을 한번 사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애써서 삶을 꾸려가고 있구나. 애가 둘이에요. 그 말이 길어졌는데, 환경 탓을 하면서 자아 성찰해야 되는 부분들을 합리화하는 게 되게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유튜브에서도 인터뷰할 때 말했던 게, 불행은 사유재산이다. 차곡차곡 쌓다 보면 너에게 언젠가 행운으로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말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에 대한 답이 되어줬어요. 저는 제가 가진 불행을 숨기면서 살아오기 바빴는데, 아, 난 재산이 많은 사람이구나. 차곡차곡 재산이 되어서 행운으로 가져다 주고 일을 할 때의 원동력이 되어주
주는구나, 내 결핍이 힘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제 무기로 쓰진 않거든요. 그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경험이었던 생각에 따라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엄청 울면서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피해가 굉장한 사람이고 그래서 넌 날 무조건 위로해줘야 돼.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뭐라고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그럼 친구들도 없어요, 옆에. 누가 그 푸념을 계속 들어줍니까? 각자 살기 바쁜데. 부모도 안 들어줍니다. 자식도 안 들어줘요, 나중에. 그런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50년대생인 저희 아버지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인간은 외로운 동물이다. 내가 외로운 것 같아 보여도 괜찮다. 인간은 다 외롭기 때문에. 라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맞아, 아빠만 외로운 게 아니야. 나도 외로워. 상현님도 상현님의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서로가 감내해야 되는 책임감의 영역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삶과 커리어는 있단 말이지. 그러면 혼자가 외로운 것은 홀로서기를 하는 여정인 거다. 혹시 공감하세요? 내가 외로움을 인정하면 상대가 외롭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거든. 그럼 좀 너그러워져요. 근데 나만 외롭다고 착각 속에 빠지면 상대에게 공격적이게 돼. 내가 외롭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나를 위로할 줄 알아야 상대에게도 진짜 진심 어린 위로가 돼요. 내가 외롭구나. 근데 나는 이만큼 살았는데 사무치게 외로운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울컥해. 안아주게 돼. 더불어 살아가려면 맨 첫 번째의 단추는 내가 외롭고 팍팍한 인생을 그래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하영님한테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게 세상이 있기에 당신이 존재하는 것 같아? 아니면 당신이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것 같아? 반반? 달이 먼저나요? 알이 먼저나요? 이런 느낌. 행복의 과학. 행복의 과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난대요. 아기들이 숨바꼭질을 하는데 어떻게 해? 자기 눈만 가려. 자기 눈만 가리면 자기가 다 숨은 줄 알아. 나 중심적이니까 내가 눈을 감으면 내가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야. 상대에 대한 인지가 조금 다소 부족한 거지. 어른이 되면 어떻게 숨어요? 눈만 빼. 눈으로 내가 제일 봐야 되거든. 내가 있기에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형들은 유아론이라고 해. 내가 눈 감으면 세상은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선택하는데 조금 더 성장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면 이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지. 이타주의라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라는 건 아니거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굴 지켜? 누굴 배려해? 원래 삶이 팍팍해지잖아요. 그러면 범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는 불행의 근원이다. 그것도 너무 공감해서 내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대개로 불행하대. 오는 피드백이 계속 안 좋거든. 이기적으로 얘기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한테 누가 웃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겠냐고. 쟤는 이기적이야 하면서 상대의 표정이나 피드백이 별로 좋지 않겠지. 그럼 내가 어떻게 돼? 여유가 없으니까 더 옹골져지는 거야. 더 못돼지는 거지, 사람이.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더라고. 나의 행복의 기원을 알고 옆에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러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 이게 정말 정답이라면 정답이겠지? 근데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 책도 읽어보고 싶어요. 그치?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그 상현님이 골랐는데 내가 먼저 읽기 진짜? 시작했어. 근데 못 주겠더라고. 예민한 사람이 배려심이 깊은 이유. 이게 너무 공감하는 게 뭐냐면 결혼을 결심한 김상현 작가라고, 이제 그 작가가 너무너무 섬세하고 다정해요. 카페 공명 연남점에서 만났는데 카페 공명에서 유명한 게 까눌레거든요. 까눌레가 진짜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맛있단 말이야. 근데 처음 만난 날 그 까눌레를 4등분으로 딱 잘라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까눌레를 먹다가 좀 흘렸어. 근데 나랑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면서 부스레기들을 싹 훔쳐줘. 어머, 이 사람 봐라. 너무 섬세하고 다정하네? 이런 부분이 있거든? 그리고 식사할 때 있잖아요. 절대 숟가락을 먼저 들지 않아. 모두가 자리에 앉고 와야 숟가락을 들고 먹어요. 저는 냅다 숟가락 들어. 처음에 그게 좀 안 맞았어.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고수거든? 다정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들을 다 읊고 있다는 거야. 감수성이나 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속을 더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얕보거나 그 사람의 선을 넘나들잖아요? 그럼 쥐도새도 모르게 손절당해 있을 거야. 다정한 사람 얕보면 스스로가 하수인 거야, 결국. 진짜 고수는 누군 줄 알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는 사람이 고수인 거야. 순둥순둥, 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화나면 더 무서워요. 그때는 눈치 싸움 잘 하십시오. 그냥 납작 귀여워. 그런 사람들이 화낼 땐. 50대 넘으셨는데 많이 배우고 간다고
남겨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저희는 또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제 본인들은 지는 해고 너네들이 뜨는 해다. 너네들이 세상을 밝게 비출 때가 되었다. 많이 배우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의 지혜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은 결국 어른들에게 배운 거잖아요. 또 세대가 바뀌면 바뀐 친구들한테 배우는 것도 얻는 것도 많아지고 삶은 진짜 평생 배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간관계 책 읽으셨어요? 데일 카네기 책. 봤죠. 완전 명작의 책들은 100년이 지나도 진리인 것 같아요. 100년 전 인간이나 현대인들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는 동일한 것 같아요. 진짜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은데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긍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시간이 2년 정도 단축된대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인 거죠. 부평, 불만, 비난을 하지 말라라는 게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첫 번째 제시 문장이기도 하거든요. 당연한 것 같고 일반적이지만 진리인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하고 진지한 칭찬을 하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그 연애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솔로지옥이지만 솔로지옥 2를 봤는데 그 여자 출연자 중에 시은이라는 분이 나와요. 제가 느끼기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간 그 시은님이 누구 말이 끝나기 전에 예를 들면 하영님이 가나다 해보세요. 예쁘다. 라든지 그럼 그런 거야? 라든지 그 시은님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랄까? 너무 선하시고 너무 착하신 건 느껴지는데 조금 진정성이 다소 떨어져 보이는 그런 제스처나 호응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충분히 머리와 마음을 거쳐서 입으로 나오는 언어들은 진짜 다르거든요. 그리고 되게 깊어지지가 않아요. 대화나 인간관계가. 약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두면 너무 내향적이라서 대화에 아예 안 끼는 유형이 약간 낯을 가리지만 상대를 배려하겠다고 자기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세 번째로 엄청 외향적인 삶 뭐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저는 차라리 2번보다는 1번이 나아요. 조금 유대가 생기면 또 깊이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내향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2번으로 시작하면 서로 부담스러워지지. 그래서 시은 씨가 체력적으로 힘들어해요. 그게 이제 자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데일 카네기가 하는 말도 너무너무나 공감했어요. 인상 깊었던 내용? 문장 이런 게 있었을까요? 사람들 마음에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엄청 공감도 했는데 제가 과연 그러고 있나 자문을 해본 것 같아요. 이 말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인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에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라고 말하는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핵심 요소는 그런 것 같아요. 상대중심적인 사고에서 욕구가 무엇인지 좀 파악해서 질문해서 끌어내서 그래 그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랄까? 상대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욕구, 말하고 싶어하는 욕구 다 욕구예요. 예를 들면 연인에게 적용한다 라고 했을 때 사랑에 빠지게끔 하는 욕구, 상대가 대화할 수 있게 만들고 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 매력이 있다는 거고 인간관계의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약간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친구를 만나고 왔을 때 그 욕구가 막 생겼었어요. 얘기 많이 들어준 친구. 더 많이 떠든 대화가 기억이 남고 더 많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거든요. 나 걔랑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상대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뛰어난 거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의 특징은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요. 뚫린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열린 귀로 듣는 게 더 어렵거든요. 내 입은 질문할 때 많이 쓰면 돼요. 대화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솔직하고 진지한 질문. 그게 세 번째였는데 맞아요.